안녕하십니까. 쉬운 코딩 TV의 배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프로세스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프로세스 모델링이 그렇게 이제 핫한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안 들으셨는데, 그 프로세스 모델링에는 트랜지션 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니까요. 혹시 그런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또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룰 모델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룰이라고 하면 이제 비즈니스 룰, 업무 규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즈니스 규칙이라는 어떤 룰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룰은 사업 정책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문장, 조건식이죠. 조건식의 그런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지는 업무 규칙들입니다. 그래서 업무 규칙이다 보니까 항상 그 결과는 true나 false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야 뭐뭐이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져야 되니까 true, false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어떠한 업무의 진행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정책, 유효성 또는 어떤 제약 조건, 아니면 할인 또는 보험료 등의 어떤 계산식들, 아니면 고객 가치를 기반으로 고객의 어떤 정보들을 취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추론 기능들이 다 비즈니스 룰의 범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텀즈는 업무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인데요. 이 텀즈는 비즈니스 룰의 대상이 되는 단어이고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로서 든 게 이제 고객이나 고객의 속성, 뭐 성별, 뭐 법정 근로일 이런 것들이 다 명사니까요. 이런 것들이 다 비즈니스 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명사만 있다고 해서 규칙이 되는 건 아니고 완전한 문장 형태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런 텀즈들을 연결해서 동사가 붙어야 팩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용어를 관계로 정의하는 것이 팩트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관계라는 말은 동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이제 동사로 연결되는 게 문장이잖아요. I love you라고 하면 I와 you의 라는 어떤 명사 사이에 love라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언어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가 팩트인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규칙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바로 텀즈와 팩트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룰이 되려면 그러한 팩트에 적용이 되는 논리식이나 계산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뭐 고객은 주문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팩트가 있으면 고객은 하루에 10개까지 주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지면 이건 룰인 거고요. 고객은 주문을 할 수 있다까지는 그냥 팩트인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룰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제약 조건이냐,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떤 새로운 업무 처리를 하게 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룰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제약 조건에도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제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천의 의미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놀이기구를 타려면 키가 뭐 120cm는 커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을 걸면 120cm 이하인 사람들은 놀이기구를 못 하는 거죠. 이상이 되어야지만 120cm 이상이 되어야만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업무 규칙이고 제약 조건입니다. 그런데 뭐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 동행자가
있으면 좋다. 혼자 아니고 뭐 둘이 걸어가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면 혼자 가도 되는 거죠. 둘이 가면 더 좋다고 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길을 둘, 셋 이상 다니세요.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보 생성에는 계산식, 그러니까 보험료나 뭐 이자율이나 마일리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뭔가 새로운 값을 생성해내는 거고요. 여기서 추론이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논리적으로 A는 B이고 B는 C이니까 결과적으로 A는 C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B이고 B는 C라는 어떠한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을 가지고 A는 C다라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추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 충분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을 그런 것들도 이제 룰로서 구현이 가능한 거죠. 텀즈 팩트 모델을 보면 텀즈는 일단 고객 비즈니스 규칙의 대상이 되는 걸 찾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게 대상이 되냐면 업무상에 나타나는 어떤 개념이나 그 개념들의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의 어떤 값들, 아니면 그 값의 집합들이 비즈니스 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텀즈들이 이제 동사와 연결이 되어서 팩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보신 텀즈 팩트 모델에서 룰의 대상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으면 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룰 모델을 보면 사원은 생일이 입사일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런 규칙. 반대로 되면 사원의 정보가 틀린 거니까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회사의 차량을 한 대 또는 그 이상 이용할 수 있다 없다라는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뭐이면 뭐뭐이다 라고 이제 이면이라는 어떤 조건식들이 붙었으니까 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인플로이와 컴퍼니 사원은 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거는 그냥 팩트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임원이면 한 대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임원이 아니면 한 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조건이 붙었을 때는, 제한 조건이 붙었을 때는 이건 이제 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텀즈 팩트를 통해서 룰이 되는 대상을 식별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업무 규칙, 업무 조건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룰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업무 시스템에서 어떤 직원들의 그런 업무 처리 시간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해서 TAT라는 규칙이 있었고요. 그런 업무들을 빨리 하면 이제 팀한테, 사원들한테 칭찬 마일리지를 주기 위한 업무 규칙들을 이제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룰들을 보면 크게 변수, 조건식, 결과 이 세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룰을 정의할 때는 이런 포맷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턴 어라운드 타임은 당연히 처리 시간을 계산하는 거니까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루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리고 근무일을 그 공휴일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근무일 기준을, 또는 뭐 턴어라운드 타임의 어떤 목표 일자 3시간 안에 뭐 해야 되냐, 아니면 뭐 하루 이내에 그거를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이런 상황적인 설정 조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종료 시작 시점과 시작 시점, 그리고 휴일을 빼면 그 업무 처리 시간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산된 값이 결과인 거고, 여기서는 이제 조건식은 계산식이 되는 거죠. 계산식으로 이제 어떤 계산된 값이 나오는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는 처리 건수나 고객의 만족도, 그리고 처리 시간이 빠르면 팀과 사원한테
얼마의 뭐 10점, 20점, 30점 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겠다라는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등록 시점에 10점을 주겠다. 등록 시점이란 뭐냐면 고객이 뭔가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듣고서 이 시스템에 등록을 해주면 나는 일단 글을 등록을 하면 10점을 주겠다. 그리고 그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등록한 것에 대해서 완료를 하면 100점을 주겠다. 그리고 처리 건수가 뭐 하루에 20건 이상이면 또 100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가 뭐뭐이면 뭐뭐를 부여하겠다 라고 이제 새로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결과는 팀 사원한테 점수를 부여하는 게 이제 결과니까요. 이런 어떠한 하나의 다른 액션들을 처리하는 이제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룰을 정리하실 때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입력되는 인풋 값이 변수가 되겠고요. 근데 그 변수에는 뭐 근무일 기준이나 일일 계산 기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어떤 설정 정보가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업무의 규칙이나 정책에 의한 설정 정보들이 변수로 들어올 수가 있고, 아니면 상황적인 그때의 어떤 상황적인 정보들, 뭐 업무를 시작하거나 종료한 그런 시점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변수들. 그러니까 변수에도 이렇게 그 특성에 따라서 변수가 정해지고요. 이런 변수들의 각각 값들이 결정이 되어지면 조건식이나 아니면 계산식에 의해서 결과가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결과의 어떤 값으로 생성이 되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시스템이니까 변수나 저런 요소들은 인풋 값으로 화면을 통해서 입력이 되어질 거고요. 업무를 처리하는 화면이나 아니면 규칙을 설정하는 화면에서 입력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식과 결과는 클래스, 이제 자바로 이제 구현한다는 거를 가정하고 쓴 거고요.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에서 로직으로 구현돼서 이제 결과가 나온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룰 모델링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텀즈와 팩트를 통해서 룰로서 선정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조건식을 붙이면 룰이 되는데, 룰은 변수, 조건식, 결과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개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저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개발에 필요한 주제를 또 선정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